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족집게 유우현입니다. 안녕 못하는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바스라졌죠? 또 다시. 요즘 뭐 댓글 보면 가게 안 산다고 난리던데. 아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라고. 특별히 고객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세요. 정말 특별히 이번 주 들어와서 폭풍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쵸, 네. 그나마 지난주까지는 뭐 못하긴 더럽게 못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은 뭐 더 2배나 더 빠졌으니까 이거 좀 이래다가 위안을 또 하셨구만. 또 이번 주에 미안하셨어. 완전히 뭐 굉장히 괴롭습니다. 죄송하고 고객님 그러나 떠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반드시 밥상을 차려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밥상이 뒤집혔어. 지금 자본주의가 망한 적 있어요? 무슨 예전에 뭐 29년도 대공황에 망한 거지. 29년도에 1907년 대공황에 망한 것이고. 너무 많이 갔어. 100년 전인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근본이제 이후로 망한 적이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망한 적은 없잖아. 그 이후로는. 망조 난 것 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2008년도. 항상 그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항상 대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존 템플턴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언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야. 언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긍정적이십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차 팔아가지고 갖고 돈 들어오나요? 아니요, 차는 팔아서 집을 사야지 무슨. 일단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현금 있어요.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2,500에서 현금을 마련해 놨어 나는. 다. 나 그때 지금 장이 산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장이 난 그때 다 샀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도 내가 저는 한 번도 강세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최근 1년 전부터. 네. 그때부터 난 계속 현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강세장도 아니고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완연하게. 그러면 올라가면 일단 어느 정도 현금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하신 분들은 괜찮았을 거고. 저도 당연히 주식을 60% 70%는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네. 예전에 팔았던 것도 저도 좀 바보 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올 때 막 사고 이래서 지금 한 현금 한 30% 정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사용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강세장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손절을 하든 뭘 하든 어떤 현금을 마련을 조금은 해놔야 그리고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는 내렸을 때 뭐라고 시장이 어떤 남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는 자기가 대응을 안 해놓고서는 시장이 빠졌을 때 화내고 그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안 팔고 아니. 그대로 주식 꽉꽉 채우고 내가 그때 있다가. 현금을 좀 마련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저 얘기를 그렇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수익 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거시적인 이런 흐름을 예측하는 건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이에도 오른 종목도 있기는 해. 그쵸, 근데 예. 안 오른 종목, 떨어진 종목을 근데 더 많이 갖고 있어.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 다 또중에 맞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괴롭습니다. 네. 그 다음 워렌 버핏도 현금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살 종목이 없을 때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도 한국에 왔으면 다 주식 샀을 거야 이미. 1950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PBR이 과거에 08년도 2002년도 이때 0.7배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어제가 0.84배였습니다. PBR이. 0.7배면 IMF 때 아닙니까? 아니요. 08년도에도 08년도 0.74배. 그러니까 0.7배면 그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끝자리까지. 그게 그래요? 0.71이냐 72냐 73이냐 74. 러프하게 0.7이라고 그냥 하고. 그거 엄청 큰 차이야. 1950이거든. 대충 그 정도까지. 0.74가. 예, 지금 어제처럼 갑자기 영국이 무너진다. 이러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주식 빠진 거 봐서 영국이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하튼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도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 개인적인 제 기준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대변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저 같으면은 2,100 가면 있는 현금 다 쓸 거예요. 네. 2,000 가면 레버리지 30% 일으켜서 쓸 겁니다. 네. 네. 그 뒤에 더 빠지면 존버. 몰라. 그때부터는 빠져도 30% 썼다고 반대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요. 거기서 더 빠져봐야. 저는 차를 팔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차도 파시고 차를 팔아서 다 팔면 돼. 팔아가지고 주식이 그때 바꿔야지.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약간 자극되네. 그럼요.
네. 그 정도면 뭐 솔직히 네. 이 정도에서 안 사면은 언제 사서 아니 어부가 저기 바닷물 들어가는데 고기 잡으러 들어가는데 바닷물 하나도 안 묻히고 뭐 할 수가 있나요? 물도 묻히고 뭐 흙도 묻히고 그러는 거지. 근데 좀 자중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컴플라이언스에서 네, 매수 추천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 난 매수 추천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매수 추천일 수 있어요. 아 이런 게요? 아 이런 게 매수 추천이에요? 될 수 있어요. 종목도 얘기 안 돼요. 했는데.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워낙 그 그렇구나. 컴플라이언스를 세게 잡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입 닫고 있어야 되네. 이걸 뭐 말하지 말란 얘기나 똑같은 건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에는 위반하지 않도록 네.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만선으로 좀 귀향을 하려면 뭐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금을 내리긴 해야 된다. 네, 금을 네. 내리고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고통스러우시죠. 100% 주식 갖고 있으면 지금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남의 탓, 누구 탓 해봐야 그거는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제 경험상 저도 그런 남 탓 많이 예전에 했었거든요. 아, 그래야 속이 풀리지. 남 탓 그렇죠. 좀 해야 돼. 제 탓을 하세요. 제가 잘못한. 아니, 각도기 각도기 탓을 하면 되겠네. 그래, 제 탓을 하세요. 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잘못은 각도기가 잘못한 거야. 난 2,100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몰랐. 진짜 몰랐어. 몰랐어. 그거 아는 사람이. 와, 이건 진짜 없어. 몰랐어. 2,100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2,600에 뭐 형 풀 주식이었는데. 그 최근에 뭐 내려간다고 했던 분들도 다 내렸어. 뭐 처음엔 2,400이 저기고 4월달에 매수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바꾸진 않았어요. 2,600부터 그래, 풀 주식이야.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평가 그냥 당한 상태인데 바꾸진 않고 당했어. 지금은 저 인내심을 가지시고 고진감래라는 그런 격언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곶감을 근데 많이 먹겠습니다. 나쁜 종목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망하지 않을 종목, 그래도 실적이 줄어들지 않을 종목, 줄어들더라도 같이 이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네.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늘 마음이 시장 편하실 것 같아요. 정리 오늘 한번 시장 하시죠. 정리를 하면은요. 음. 오늘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뭐 한 1.52%, 뭐 코스닥은 뭐 3%까지도 올랐다가 장 막판에 뭐 한 1시간 만에 다 떨어져서 거래소는 보합 2170, 코스닥도 0.18 상승해서 6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은 뭐 개인들이 2200억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에서 2,4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매도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거래소에서 2,1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을 좀 이끌었는데 뭐 선물시장에서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서 네, 시장을 선물 지금 베이시스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 시장을 뭐 상승으로 만들어서 장 막판에 이제 월요일 오전에? 쉬잖아요. 그래서 연휴도 있고 뭐 또 뭐 핵폭탄 지금 뭐 준비 중이다. 뭐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여행 금지령 내리고 뭐 요오드, 러시아에서 또 요오드라고 이 핵 피폭됐을 때 뭐 꼭 필요한 그런 약품을 또 뭐 지금 사재기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영국이 또 지금 아직 그 러스크 총리가 포기를 안 했잖아요. 네. 감세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여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장 막판에 좀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장이 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는 그런 또.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근데 사실 지금 뭐 불안하니까요. 던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불안감이 해외 불안감보다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저희는 항상 테일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채찍 아침에 얘기하셨죠. 채찍. 네. 선진국이 휘두르면 저희는 뭐 그냥 거의 뭐 끝에서 크게 뭐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영국에서 그 최근에 이제 영국 국채가 이제 급등하면서 문제를 좀 일으켰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가 좀 어제 나왔습니다. 그 영국 연기금들이 이제 투자를 국채나 이런 것들 투자를 하는데 아마 레버리지를 상당히 파생 상품으로 일으켜가지고 연기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뭐 몇백 개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수익률이 낮으니까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 채권을 뭐 그거 담보로 제공해서 뭐 어떤 뭐 2배 3배 산 거지 뭐 이런 걸 한 거죠.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채권 금리가 이제 급등하면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마진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그 이제 그런 연기금이 마진콜을 받으면서 거의 뭐 채권을 후드로 1억 뺐다. 파운드 투매. 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러면 네. 금융시장에는 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란은행에서 채권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참고로 네, 사태가 채권의 발생했다. 레버리지 투자는 원래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에 2008년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도 이걸로 사고진 된 데가 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는 뭐냐면 채권 특별히 국채 같은 경우는 거의 보증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1.5% 줘. 근데 그걸 보증채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채권을 사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요. 또 채권을 사요. 그걸 또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려요. 이걸 한 서너 바퀴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500% 정도 레버리지가 되죠. 1억을 갖고 5억 원어치를 사는 거야. 그럼 1.5% 수익이라면 곱하기 5배가 되죠. 근데 거기 이제 수수료 좀 띄고 자기 먹을 거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한 4% 정도 뭐 이렇게 수익이 확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뭐 망할 건 아니니까 하고 했다가 금리가 변동되면 망하진 않지만 망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이제 거죠. 지난 10년간 채권 금리가 하락만 했으니 그렇지. 얼마나 하기가 좋았게 채권 음. 가치가 커지고 더 담보를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됐었는데 네.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올 초부터 거기 적응을 못한 거죠. 그렇죠. 못해서 급등하는 채권 금리에 그냥 마진콜이 나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증시학도 겁니다. TV를 봤어야 되는데 제가 주식은 완전히 개 틀렸지만은 채권 시장 예상은 거의 정확하게 됐어요. 요 최근은 나도 이거 틀려. 왜 너무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예상을 근데 초월해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 한 번 계속 하던 거를 갑자기 틀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지. 10년 동안 잘 되던 걸 갑자기 확 그렇지. 틀어버린다? 그렇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이런 게 터지면 이제 트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발생하면 네. 이런 투자를 뭐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이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되려면 그 영국의 신임 총리 그분이 좀 감세 정책 포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금 남아 있을 걸로 보이고 이게 10월 중순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네. 현금은 그때 일단 사용하시라. 10월 14일까지 사주기로 했습니다. 채권을. 네네. 그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국에서 지금 이제 뭐 급박하지 않습니까? 2,200 무너지고 이제 2,100까지 만약에 2,100이 무너지면 이제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던 증안기금, 증시안정 펀드 뭐 이거 예전에 뭐 90년도 5월 달에도 한번 3조 원 분기될 때 한 4조 8천억 정도 조성을 했었고요. 카드 사태 때도 4천억 정도. 08년도에도 한 5천억 정도 조성을 해서 주식을 08년도에 매수를 했었고 2000년 3월에도 증안기금을 뭐 10조 이제 조성을 했는데 그때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와서 사실 뭐 이거를 쓸 틈도 없이 이제 올라간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는 이제 공매도 금지하고 2100이 무너지면 아마 공매도 금지하고 증안펀드를 조성을 해서 주식하고 채권을 좀 매입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뭐 고점 대비해서 한 40% 언저리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위기로 지금 이제 진입한 단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이 깨져야 아마 하지 않겠나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00이라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냥 하면 되지 뭘. 뭐 게다가 그래도 달러 환산이면 트리거가 필요하잖아요. 트리거. 달러 환산이면 벌써 반토막이 더 난 건데. 뭐 트리거가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8월 휴대폰 출하량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 16%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나게 3개월 빠졌습니다. 3개월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네. 중국이 17%, 미국이 4%, 유럽이 13%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분간은 좀 증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뭐 애플발 뭐 오더컨 얘기 나오면서 애플 관련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TSMC도 이제 주문을 좀 감소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동률을 지금 하향할 걸로 그렇게 지금 대만 유력 그 기관지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하고 TSMC가 원래 이제 지금 거의 끈끈한 이제 동맹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TSMC가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올리고 최근에 이제 또 6에서 9% 애플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애플에 요청을 했는데 애플이 야 지금 그렇게 올릴 이유가 있냐 그렇게 이제 악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SMC가 야 내가 니네한테 지금 20%를 경쟁사보다 더 주고 있는데 또 올려달란 말이냐. 그랬더니 이제 TSMC가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취소할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은 이제 이런 틈이 벌어지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 기사인데 사실 여기 또 한 명이 더 있잖아요. 한 플레이어가 인텔. 네. 미국 기업인데 인텔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당연히 뭐 그 지금 미국에서 하는 게 리쇼어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SMC랑 약간 뭐 더블 밴더로 간다면 인텔로 가지 않겠나. 삼성보다는 뭐 그런 분석들도 있다. 뭐 삼성이 받으면 좋죠. 네. 애플이 하기 힘들 거예요. 아 인텔이. 네. 실력이 안 돼가지고 인텔은. 지금 하는 그래서 거. 삼성이 받으면 뭐 삼성한테는 굉장히 좀 큰 호재가 그럼 아닌가. 명령어 체계가 다른데 뭐 암 명령어 체계로 뭐 암 코드를 가지고 따와서 했는데 인텔이 어떻게 해? 네. 뭐 하여튼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면 삼성전자에 좀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지금 SK 그룹주 올해 이제 33% 평균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마 최태원 회장이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 이제 CEO 세미나라고 SK 계열사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열사별로 주가 관리 및 부양 방법을 제시를 해라 니네 이렇게 계열사 회장들 사장단에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일전에 계속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강조한 그들만의 성장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ESG하고 이제 주가 부양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가 뭐 SK IT 뭐 이노베이션 다 굉장히 하락을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이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 주식 사서 소각하고. 근데 한 번 하긴 했어요. 분할하잖아 지금 분할하고 막 온 분할. 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뭐 또 상위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침에 말씀하신 이 상법도 개정 좀 나서서 해주시고. 누가? 꼭 주가 회사 입장에서 안 하지. 그럼 대단한 거지. 하면 대단한 거지. 주가 관리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0월달에 SK 그룹주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런 이제 적극적으로 주가 관리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관심 있는 있다. 회사 주식이 잘 되긴 해요. 네,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뭐 오늘 원래 매각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 최대 주주가 수출입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한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는 하나그룹에서 카이를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이제 카이가 한 7% 막 상승을 했었는데 뭐 물론 3시 정도에 한화에서 부인하는 공시를 좀 냈습니다. 아니라고. 근데 뭐 부인하는 건 부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 카이를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한화는 있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바이오젠이라고 미국 제약업체가 치매 약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40% 폭등하니까 뭐 협력사인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오늘 뭐 거래소 종목 중에서는 한 6%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뭐 몇몇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늘 뭐 당연히 의약품이 한 4% 정도, 삼바가 6%, 셀트리온이 2%, 대웅제약이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스가 2%, 뭐 한전이 2% 정도, 가스공사 1%, 삼천리가 7%, 뭐 삼천리는 최근에 계속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쪽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4%, 현대차, 모비스가 각각 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은 비금속 광물이 3%, 포스코케미칼 3% 하락, 한일시멘트 2% 하락, IS동소 4%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운수창고에서는 2% 정도 하락했는데 HMM이 3%, 대한해운이 5%, 아시아나도 2% 하락하고요. 제주항공도 3%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업종에서 1% 정도 하락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한원시스템이 2에서 4% 정도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좀 이끌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1500선, 1950선 가도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다 같이 신용 쓰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이런 하락장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살아서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살아 있는 걸 목표로 하시면 살아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은 날 오면 잔치 한번 합니까? 잔치는 각동이님이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원흉인데.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잔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